여기 있는 위기 상담은 대표적인 단기 상담이에요. 대표적인 단기 상담이니 자, 문제가 분석되었으면 바로 문제결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상담자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거기 7번에 있는 상담자의 전략이 나오죠. 기억해야 될 전략 한번 볼까요?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자신을 돌보게 하고요. 지지체계를 형성해주고 실험적 행동을 해보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내담자 상태를 점검할 시점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의뢰하기. 자, 이 상담자의 영역에서 좀 벗어났다 그러면 다른 자원에게 의뢰할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많이 주고요. 상담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내담자 자신을 돌보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위기에 개입한 후 상담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일명 자기 성찰이라고 해요. 자기 반성이라고 해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죠. 자, 위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고려사항 이 정도 정리하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4번 조심하셔요. 자, 내담자를 특정한 강한 감정에서 거리두게 할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특정 감정에 초점을 두는 건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정 감정에 초점을 두기 하면 틀려요. 특정 감정에 초점을 두기 그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된다. 거리두기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문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이고요. 다문화 가족 상담 서비스 등이 있는데 자, 이것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실천적 서비스를 해서 쭉 나열해 봤습니다.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가족 보존 프로그램,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상담 및 치료 서비스, 4번 별표, 우리는 상담 쪽이니까요.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이주 여성 상담의 필요성, 실력 따지기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다문화 가족을 상담하는 상담사다 합시다. 청소년이 바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족은 해체될 위험은 없는지, 그 다음에 법률적인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될 필요는 없는지, 그 다음에 교육 지원적인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두루두루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보세요. 한국 사회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치 않아 생활에 많은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한글 교실이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문화 유적지 등 관광, 요리 기술, 그 다음에 노래 기술, 노래 교실, 그 다음에 애절 교육 등 여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가족 보존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야 가족의 해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과 문화 이해 교육이죠. 그 다음에 부모 교육 교실,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가사 지원이나 자녀 양육 도우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권익보호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접근하기 쉬우면서 적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에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상담 및 치료 서비스입니다. 적응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 음주, 폭력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적절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적응을 많이 도울 수 있고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대책인데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상담 치료 서비스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주 가정의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례 관리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하므로 연계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스톱을 쓰면 돼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 즉 여러 가지의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원스톱 서비스라고 합니다. 교재에다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자녀가 언어나 학습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부족한 학습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력 따지기를 보시면 다문화 가족 상담이라든지 거기 이주 여성 상담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나올 수 있겠죠. 면접 대비라고 쓰시고요. 다문화 가족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한국 사회 내의 소수자입니다. 소수자의 동그라미요. 소수자로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권적인 문제, 사회권적인 문제, 시민권적인 문제, 인권적인 문제에 걸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의 부부간, 고부간 문제를 비롯해서 폭력이나 자녀의 교육 문제 등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처지에 일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족의 어떤 여성, 사례가 또 다문화 가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문화 가족의 상담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구술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인권적인 보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에 해당되는 소수자들의 차별 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이 소수자들의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이 전문적인 상담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제19강 내용이 됩니다. 19강 내용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는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입니다. 19강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적지 않은 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 강마다 필요한 부분은 판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노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점검 때까지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